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돈이 몰리고 증여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산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돼 겨울철 산골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구룡포 수산물 축제가 개막돼 낚시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대학 졸업철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비교적 포근하겠고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내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 절기답게 포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으로 조금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PB센터를 찾은 이 여성 고객은 여유자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맡겼지만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6억 원 정도만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상품인 즉시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분산했습니다.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 한번 내면 진짜 막 너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즉시연금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37억 원에 불과하던 즉시연금 판매액이 지난달에는 171억 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확정형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는데 그 전날까지 9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대상 금액 이상을 고려를 해서 평균 한 7억 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좀 분산해서 예치를 하셨습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계속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겠다고 하니까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바꾸는 경우가 많죠.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의 투자처를 밀어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역의 화재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10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추모식을 갖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 추모식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묵념을 올리기로 했고 대구시청 안에서도 사이렌을 울리고 전 직원이 묵념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로역에는 오늘 하루 추모대가 설치되고 전국 철도와 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편 오후 1시 반 경북대학교에서는 지금 도시는 안전한가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일본 신만의 현이 22일 제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이번 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잇따라갔습니다. 20일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오사카 류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초빙해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21일 영남대학교에서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보고서 비판 학술 대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예산들은 일본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달 말까지 서양 고지도 전시회가 열리며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울릉도 독도 박물관에서 독도 자료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파가 잠시 물러가면서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산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산골 주민들에게 고로쇠 채취는 짭짤한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등성이에 눈이 쌓여있는 영양군 건마산. 해발 700m 골짜기 고로쇠 군락지 여기저기서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어 봄을 머금은 수액을 받아내고 다른 나무에서는 수액이 담긴 봉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둘레가 30cm가량 되는 이 고로쇠 나무에서는 평균 30리터의 수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채취를 시작한 데다 추운 날씨 탓에 아직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이번 주말부터는 고로쇠 수액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4일하고 3일 춥고 4일 따시고 할 때 그래 밤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으로 따시져야 그때 물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당도도 좋고. 고로쇠 수액은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정 경북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고로쇠 수액은 맛에서 으뜸으로 인정받으면서 겨울철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그 4개 시군 6개 마을 42명에 대해서 한 8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산골마을 주민들에게 짭짤한 소득을 안겨다주는 고로쇠 수액은 다음 달 초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 지역의 대한적십자사 성금 모금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적십자 회비 모금 결과 목표액의 65.2%인 13억 7천여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제주 92%, 강원 82.2%, 경남 79.2%, 경북 78.1% 등과 비교할 때 많이 낮은 수치로 지역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적십자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가로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선 한일 문화를 비교해보고 또 낚시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살이 가득 찬 싱싱한 동해안 대게가 수족관에 가득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게맛하고 지금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맛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다른 데 지방에서 먹던 것보다 여기 와서 먹으니까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알도 차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네요. 오징어와 문어 등 동해안의 수산물 코너에도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 동해안의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산물 잔치와 함께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축제장 인근 근대 문화역사 거리에서 100여 년 전 구룡포의 모습을 둘러보고 한일 문화교류관에선 기모노를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셔보며 한일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모노는 굉장히 이렇게 생소하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 체험하는 일본식 차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에선 관광객들이 직접 낚시 체험을 할 수 있고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대게를 비롯하여 싱싱한 수산물의 홍보가 되고 또한 인근 일본 근대 가옥거리와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포항의 관광객과 업 소득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수산물 판매와 관광객 방문을 통해 100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전거와 해양 레저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와 해양 레저 장비 분야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등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대학 또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자전거 분야는 3억 원, 해양 레저 장비는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를 강화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 대상 지구를 시군별로 1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 18가지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도 빠른 시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수수료와 사용료, 과태료 등 각종 세외 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나빠짐에 따라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를 세외 수입 미수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서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사업 제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의 세외 수입의 미수납액은 262억 원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이달부터 3개의 대규모 기획전시를 갖습니다. 오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어지는 DNA 연금술전은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한 2가지 전시를 통해 현대 미술의 새 동향과 미래를 조망합니다. 이 전시회는 12명의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전통 미술 장르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예술과 일상을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 작가 이완의 개인전과 몸에 대한 미술가들의 단상과 성찰을 회화와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보여주는 몸의 현재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요즘 졸업과 입학처를 받아서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 젊은이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판매원을 모집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 취업이나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겁니다. 3개월에서 반년 안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익을 올린 판매원은 상위 1%에 불과합니다. 상위 6%에 속해도 수익이 월 40만 원 정도였고 연간 평균 수령 금액은 88만 8천 원에 그쳤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하거나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품을 강매하고 돈이 부족한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판매할 물품을 주면서 포장을 뜯도록 유도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고소득이 보장된 직장을 소개시켜주겠다. 그리고 병력 특례업체에 취업을 해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이런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온다면 신입생께서는 이 업체가 다단계 업체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품에 대비해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단계 판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도건엽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23개 시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데 협력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콘텐츠 기술 개발 과제도 공동으로 제안하고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 내용은 FTA 개요와 원산지 증명 절차,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요령과 사후 검증 대비 요령 등이고 교육 신청 기업에는 강사와 교재를 지원합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5mm 미만의 강수를 기록했고요. 앞으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오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오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또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 낮 동안 6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5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